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새 이제 태종 팀원이랑 원용 팀원이 이제 팀노바 뉴스룸이라고 팀노바 팀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제가 소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소식을 많이 공유하고 졸업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랑 얘기를 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스에서 서버 디벨로퍼 합류 여정에는 코딩 테스트가 없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이제 공유를 해줬어요. 원용 팀원. 근데 이 친구가 그 네카라콥의 당토 중에 하나의 기업이랑 거기에서 제 1하청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협력업체 거의 그 1하청이 그냥 1하청이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인수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의 회사가 여러 개가 있었는 그전에죠. 그 전에 원영이 지금 이직했으니까 그 전에 회사에서 대표님이 여러 개의 회사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협력업체 하다가 그냥 라인에 인수됐대요.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대기업 일들을 좀 많이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거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줬어요. 현재 토스 백엔드 개발자 모집에서 코딩 테스트가 사라졌습니다. 점점 큰 기업들도 코딩 테스트의 한계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토익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토익 900점을 맞는데 저도 학교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토익 900점 맞는 게 꼭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원어민들이 토익을 풀었을 때 높은 점수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토익 900점을 맞는 방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실제 코딩에서는 제가 진짜 한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는 문제를 외워서 수학 문제 풀이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다. 실제 실무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많이 보여주는 그런 테크닉 위주로 포트폴리오로 얘기를 하는 게 실제 업무할 때도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에 공감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난 경력자들 뽑으려고 하는데 이 서버 디벨로퍼 쪽에 이거를 별도로 코딩 테스트를 별도로 공부하는 경력자들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코딩 테스트를 잘 푼다고 개발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 근데 그 친구한테 지금 뭐 제 친구들 서울대, 연세대 그런 친구들 많은데 걔네들 야 너는 그러니까 수학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공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본 적 있니? 뭐 그 고등학교 때 너는 이런 거 해봤어?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대요. 아니면 해봤던 거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있지 또 안 보면은 또 이렇게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라면 이 코딩 테스트에서 나오는 테크닉이 업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테크닉이라면 뭐 현업 개발자들도 그냥 잘 풀겠죠. 근데 이거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현업 일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별도로 유형을 외우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 토익 문제 그 유형을 빠르게 파악해서 잘 풀려고 문제 패턴을 외우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제가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 어떤 커트라인을 넘는데 되게 중점을 많이 두지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학의 시스템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대학 같은 경우도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졸업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뭐 과제도 빡세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좀 부잣집 그런 애들 과제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 알바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20대 때 하면서 느꼈던 게 얘네 진짜 문제 엄청 되게 헤비하다. 이걸 어떻게 이런 친구들한테 하라고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헤비한 그런 과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제가 했던 거 콜롬비아 대학교 거기에서 했던 게 무슨 뭐 17차원 내에서 가장 가까운 좌표를 찾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 3차원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17차원부터는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과제도 주고 아무튼 머리를 되게 많이 쓴 과제. 그래서 교수가 되게 많이 이렇게 고생했겠다 이런 문제를 내려고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기업의 알고리즘 테스트는
그런 사고력이 증진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이제는 외우는 방향. 이거 이렇게 외우고 이거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나온다. 이런 공식 외우는 전형적인 고등학교 때 하던 그런 느낌을 하는데, 인생은 실전이라고 실제 개발해서 실무를 되게 잘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문제풀이로 모든 상황이 대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MySQL 에러코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에러코드만 봐도 막 수천 개예요. 그런 거 찾는 능력도 사실 개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검색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키텍처를 어떻게 심도 있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사고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죠. 근데 포트폴리오 개발하는 건 그런 상황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이제 포함되니까 실제 실무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포트폴리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문제들을 해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가 졸업생들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더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디서 얘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그냥 카더라로 말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지금 졸업생들 지금 최근에도 뭐 연봉 엄청 높아졌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3년 그 일하고 다시 이렇게 창업하면 좋겠다, 왜냐면 스타트업에 배울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서 지금은 창업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 만에 자기 회사 밸류에이션이 40억 가치를 평가를 받는, 5개월 만에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 돈이라는 게 진짜 그 돈이 도는 시장은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이거 갖고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한 3, 4년 전에 코딩 테스트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대기업이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기업들이 라인이 한번 변화했었고, 라인의 특정 부분. 근데 경력자들이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아마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순이 뭐예요? 경력자들은 코딩 테스트를 별도로 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뭐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나 다음 이직하려고 코딩 테스트 존나 열심히 풀잖아,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일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경력 있고 어떤 거 할 줄 알고 깊이감 있게 하면 보통은 그냥 뽑히는데, 아마 토스도 그런 스타일의 개발자들을 많이 놓쳤거나 그런 스타일의 개발자들을 검토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경력 진짜 실력 있는 개발자들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개발자 뽑고 싶은 기업에서 그 과정을 복잡하게 꼬아놓는다? 누가 가? 나 같아도 안 가.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 나의 가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자들은 자존심이 되게 세고 내가 공부해온 만큼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 저 보면 느끼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게 좀 미개한 건데,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혁신을 원하면서 기존의 그 채용 프로세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혁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안 하고,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스카이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신격화한다든지, 제가 아까도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친구들이 워낙에 그 지금 교수에다가 막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병특에 친해졌던 친구들도 다 명문대 애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결국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더 인사평가 잘 받고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준 거거든요. 결국엔 들어갈 때는 좋은 학력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좋은 학력 나오고 심지어 일까지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으나, 실제로 기업인들은 여러분들이 연봉을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빼서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나가는 거에 맞춰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실무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의 코딩 테스트는 노력 대비 성과가 아쉽고, 오히려 제가 예전에 삼성에 들어갔던 그 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분은 12년 정도 이제 그 알고리즘 공부를 하신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 공부 문제풀이를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때 대회에서, 삼성이랑 LG 대회에서 최상위권에 올라가서 10위권 안에 다 들어서, 제가 알기로 10위권인가 20위권 안에 들어서 그 안에서 삼성의 특채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도 팀너버 오셨을 때 자기가 그런 문제는 잘 푼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개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코칭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응용 1단계까지 하는 과정에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 플랫폼 분석하는 법들 해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일단은 그러면 삼성에게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뭐 그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타협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코딩 테스트가 보여주는 어떤 좀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 주입식 프로세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펼쳐지면서 좀 되게 안타깝다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고 공격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는 연봉이 5천이 넘었죠. 5,700, 5,600, 뭐 5,500,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저는 항상 실력과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 실력과 결과보다는 권위에 좀 복종하는 경향이 있대요. 예전에 이준석 그 정치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학력을 밝히지 않고 봉사활동을, 그러니까 과외 봉사활동을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과외를 받는 그 학부모님이 학력을 모르니까, 선생님의 학력을 모르니까 뭐 애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선생님 좀 뭐 이렇게 약간 선생님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력을 밝히게 됐대요. 자기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니까 애를 좁혀드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해도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목적이 그런 거죠. 이제 신입들, 특히나 신입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 거르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쿠토스만 해도 작년에 5,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거르는 용도로 쓰는 정도가 딱 좋은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르는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헤비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걸 막 목숨 걸고 뭐 4, 5개월, 최소 4, 5개월부터 몇 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실무를 오래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저 알고리즘을 되게 심도 있게 짜는 영역은 2차 생산자보다는 1차 생산자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 그리고 짠다기보다 외운다에 가까워서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구나. 이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정말 뛰어난 관직에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막 시조 같은 거 막 외우고 어떤 특정 뭐 정치 이슈 같은 거를 공부해가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던 거죠. 오히려 공학자들이 더 필요했을 수 있어요. 공학자들이 많았으면 그 나라 지키는데 훨씬 유리했을 수 있죠. 맨날 침략당하고 그 뚜까 맞고 그러죠 맨날. 공학자들이 등하시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IT 업계나 어떤 업계나 결국엔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남는 건데, 그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자기들은 집단주의적이지 않고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네카라쿠베 당토의 트렌드를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근데 디테일을 보면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경력자들한테까지 뭐 그 신입들 검증 하나도 안 된 신입들처럼 그런 잣대를 들이대진 않아요.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꽤 잘하고 그러면은 그런 기업에는 꽤 괜찮게 대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사람 사는 데라서 그 저 사람 진짜 잘하고 막 특채로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잘한다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그 내부 팀원 추천하면 되게 쉽게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정치 이슈처럼 가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바뀌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항상 전 말씀드리지만 코딩 테스트를 저는 제 학생들한테 별도로 그 친구들이 진짜 막 저 대기업 너무 가고 싶어요. 네카라쿠베 당토를 목표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엄청 학생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뭐 많은 친구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연습을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스타트업에 진짜 연봉 5천 이상, 아니 기본급으로는 똑같잖아. 똑같은 연봉을 받고 가는 게 괜찮거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이런 모순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게, 보면 그 저희 누나가 치위생사인데 그 치위생사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그 보건소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치위생사가 사실은 국사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공무원이 국사에 그렇게 집착을 해. 막 근데 역사 같은 거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그거를 시험으로 보고 그거에서 한두 개 틀리면 떨어뜨리잖아. 근데 치위생사로서 훌륭한 건 오히려 환자들을 잘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실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렇게 필기만 맨날 공부하고 있더라고.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이 되지는 못했는데 누나가 근데 그 안타깝게 막 한두 개로 막 한두 개 차이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다가 정작 이제 다시 이렇게 그냥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치위생사 그 자체 본연의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개발자들이 특정 상황을 외워서 처리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저 욕 엄청 먹었어요. 코딩 테스트를 감히 네가 까냐고. 감히 너 따위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되게 웃겼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는 연봉 계속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있는 친구들, 엄청나게 성장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실력인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마 다들 그렇게 막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냥 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문화대혁명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문화재 막 때려 부시고 막 사람들 막 패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뭐 히틀러가 나치 독일에서 막 진짜 막 유대인들 대학살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 그렇게 하는 때도 다수가 지지했던 거예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이제 깐깐하고 서로 자기가 해왔던 거에 굉장히 비판을 하냐면 절대 다수가 했던 그 광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뭔가 광기로 뭔가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특정 상황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정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왜 이런 거를 점점 없애냐면 결국에는 좋은 경력자들,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 뽑고 싶은데 그 체에 걸러져서 코딩 테스트를 연습을 좀 안 했다고 해서 거기서 높은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걸려 나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 근데 실제로 저도 옛날에 지금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회사 출신들이 겁나 잘 된 걸로 유명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어플 했던 친구들이 지금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기업에서 되게 높은 직급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각자 막 성공한 사람들이 은근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 어느 시점부터 별로 걔네들 히스토리를 거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잘 됐대요.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때 뽑을 때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했냐? 아니 절대 안 했어. 안 해도 돼요. 되게 유명한 사람 있어요. 돈 엄청 많이 버는 애들 많아요. 네, 학생들한테는 몇 번씩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도 되게 잘 된 애도 있더라고. 미친 듯이 막 수백억 자산가가 된 애도 있더라고요. 수백억까지는 아닌데 수십억 최소? 나이도 되게 어린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필터 없이 얘기를 해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재석 같아야 되나봐요. 뭔가 이렇게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권위에 좀 복종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성시하는 거 막 종교 같아 보면 무슨 종교같이 진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토스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좀 서버 디벨로퍼 쪽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스도 정말 좋은 회사죠. 그리고 대단한 회사 같아요. 진짜 성장하는 스토리 같은 거 보면 아무튼 요새 대기업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런 비전을 4년 전에 얘기하고 뭐 엄청 뚜까 맞았거든요. 그들이 신봉하는 코딩 테스트를 감히 칭찬을 안 한다고. 근데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코딩 테스트에 회의적인 유튜버들도 꽤 많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